중동의 하늘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무기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를 두고 저울질하던 기존의 공식에서 벗어나 한국산 전투기 KF-21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 국제 방산 질서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 중동 국가들의 전투기 선택지는 명확했다. 미국산을 사면 최첨단 성능과 동맹의 보호를 얻는 대신 정치적 제약을 감수해야 했고,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했지만 신뢰성과 전장 실증이라는 숙제를 떠안아야 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보여주는 움직임은 이 공식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에도 완전히 기대지 않고 중국에도 깊이 기울지 않으면서 정치적 부담은 줄이고 실전 전력은 확보할 수 있는 제3의 선택지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 선택지의 중심에 이름이 올라간 전투기가 바로 KF-21이다. 아직 완전한 전력화 이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핵심 국가의 국방 고위 인사들이 직접 탑승을 준비하고 공동 비행이라는 상징적 이벤트까지 계획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관심 수준을 이미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 전투기는 단순히 성능표로만 사고 파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투기 한 기에는 외교 노선, 안보 전략, 향후 30년간의 군 구조가 함께 실린다. 그런 점에서 중동 국가들이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가성비 좋은 전투기라는 수준을 훨씬 초월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과 중국 전투기를 동시에 외면하는 선택이 갖는 정치적 의미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 수출을 기반으로 세계 질서의 한복판에 서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다. 그 사이에서 특정 진영의 무기체계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것은 곧 외교적 족쇄로 이어진다.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실질 전력을 확보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균형 외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KF-21은 바로 이 미묘한 균형점에 정확히 들어맞는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KF-21이 아직 개발 중인 기체라는 점이다. 완성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방 고위 인사가 직접 탑승을 결정하고 자국 공군 수뇌부와 공동비행을 준비하는 사례는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도 거의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홍보 이벤트가 아니다. 개발 중인 전투기에 몸을 싣는다는 것은 그 안정성과 설계 철학,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까지 신뢰한다는 선언과도 같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KF-21을 바라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산처럼 정치적으로 무겁지 않으면서 중국산처럼 불확실하지 않은 선택지, 그리고 단기 성능이 아니라 향후 개량과 공동 개발, 장기 운용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파트너. 이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왜 하필 KF-21인가? 그리고 이 선택이 중동? 나아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KF-21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KF-21을 둘러싼 중동의 움직임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순간은 상징적인 장면 하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아랍에미리트 국방 고위 인사가 한국을 방문해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는 일정이 공개되었고, 동시에 한국 공군 수뇌부가 FA-50을 타고 공동비행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방산 마케팅 차원에서만 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전투기를 수입하려는 국가의 고위 인사가 개발국의 현역 공군 수뇌부와 같은 공역에서 동시에 비행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는 실전 배치가 완료된 기체가 아니라 아직 시험 비행 단계에 있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이다. 이 공동비행이 갖는 의미는 명확하다. 단순히 성능을 보여주는 시연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신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전투기 조종석에 몸을 싣는 순간 그 선택은 더 이상 외교 문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판단이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비행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배경이다. 한국 공군 수뇌부는 단순한 행정관료가 아니라 실전 비행 경험을 갖춘 조종사 출신이며 아랍에미리트 측 인사 역시 과거 전투기 조종 경력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진 촬영이 아니라 항공기를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류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공동 비행 자체가 새로운 성능을 증명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중동 국가들이 KF-21을 단순 구매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 협력 플랫폼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존재가 겹쳐진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안보 환경에서 사실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란을 둘러싼 위협 인식과 대응 전략에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양국은 이미 여러 무기 체계를 공동으로 운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도입해왔다. 만약 이 두 국가가 동일한 전투기 플랫폼을 선택한다면 그 효과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훈련 체계, 정비 인프라, 전술 교리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전투 효율성과 비용 절감으로 직결된다. 전투기 한 개의 성능보다 플랫폼 전체의 생태계가 중요해지는 순간이다. 한국 입장에서 이 구조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 KF-21은 단독 무기 체계가 아니라 지대공 방어 체계, 장거리 타격 자산, 정밀 유도 무기와 함께 연동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설계된 전투기이기 때문이다. 중동 국가들이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는 정치적 계산이다.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경우 따라붙는 각종 승인 절차와 운용 제약은 중동 국가들에게 점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산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실전 신뢰성과 장기 유지 측면에서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는다. 그 사이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과의 동맹 구조 속에서 검증된 기술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특정 강대국의 정치적 도구로 인식되지 않는 선택지. 이 점이 중동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결국 이 공동 비행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KF-21은 단순히 성능이 괜찮은 전투기가 아니라 정치와 안보, 산업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선택지라는 선언이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 엔진이 미국산이라는 이유로 KF-21의 수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들은 과연 사실인가? 그리고 미국은 정말로 KF-21의 중동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KF-21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항상 같은 지점으로 수렴된다. 엔진이 미국산인데 과연 수출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국제 방산 산업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깊숙이 얽혀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KF-21은 미국 기업이 제작한 엔진을 사용한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국가에도 판매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방산 수출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선 전투기 수출에서 미국의 통제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는 미국이 자국 전략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낄 때다. 예를 들어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거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국가 혹은 미국의 핵심 동맹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그 대상이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오랜 기간 군사협력을 유지해왔으며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운용해온 국가들이다. 이런 국가의 KF-21을 판매하는 것을 미국이 전면적으로 차단한다는 가정은 현실적인 정치 계산과는 거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정부와 미국 방산기업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투기 엔진을 공급하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KF-21이 수출될수록 엔진 판매량이 늘어난다. 즉, KF-21의 수출은 미국 방산산업 일부에도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된다. 반대로 미국이 자국 전투기를 직접 판매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산 전투기는 정치적 통제와 외교적 메시지가 함께 따라붙는다.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운용 방식과 개량, 무장 선택에 있어 강한 제약을 받는다. 중동 국가들이 이 점을 모르고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산 전투기 대신 미국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정치적 통제 강도가 낮은 대안을 찾고 있다. KF-21은 바로 이 틈새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엔진 국산화 논의의 본질이다.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수출 허가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항공산업의 자립과 기술 축적, 그리고 민수항공 분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다. 즉 KF-21이 현재 미국산 엔진을 사용한다고 해서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검증된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초기 신뢰도를 확보하고 그 위에서 후속 개량과 독자 기술을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투기 시장에서 엔진이 미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출이 좌절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판단과 산업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한 기술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중동 국가들이 이 점을 계산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들은 KF-21을 선택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결국 엔진 논쟁은 KF-21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 질서 속에서 KF-21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KF-21의 미래형으로 거론되는 개량 계획과 그 과정에서 등장한 과장과 오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기대 섞인 이야기인가? KF-21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EX라는 개념이다. 이 표현은 마치 KF-21이
단숨에 차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기대가 뒤섞인 영역이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점은 KF-21의 기본 설계 철학이다.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출발한 기체가 아니다. 운용 안정성과 빠른 전력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검증된 기술을 조합해 실전 투입 가능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이 선택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험 비행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냈다. 대규모 시험 비행이 진행되는 동안 치명적인 사고 없이 안정적인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점은 향후 개량의 토대가 된다. EX 개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는 전방위 감시 능력이다. 조종사가 기체 외부 상황을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센서 융합 체계는 이미 현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능이 특정 전투기만의 독점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KF-21에 적용이 검토되는 감시 체계는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미사일 접근 경고와 표적 탐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기능이 곧바로 모든 영역에서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레이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자주사 방식 레이더는 KF-21의 강점 중 하나로 평가받지만 전자전 기능과 탐지거리 향상은 단계적 개량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특정 시점에 모든 기능이 완성된다는 식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요소는 인공지능의 결합이다. 조종사를 보조하는 형태의 자동화와 의사결정 지원은 이미 여러 국가가 연구 중인 분야이며 KF-21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다만 인공지능이 전투를 전적으로 대신 수행한다는 식의 이미지는 아직은 개념 단계에 가깝다. 무장 부분에서도 비슷한 오해가 반복된다. 내부 무장 운용 능력은 스텔스 성능과 직결되는 요소이지만 무장창 크기와 탑재 한계는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해진 물리적 제약을 받는다. 이 한계를 무시한 채 모든 무장을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의 개량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완성된 전투기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기본 플랫폼 위에 단계적으로 능력을 추가해 나가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운용과 수출 시장에서는 신뢰성과 확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동 국가들이 KF-21의 현재 성능보다 미래 개량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EX라는 개념은 마법의 단어가 아니다. 현실적인 기술 축적과 단계적 발전의 결과물로 이해해야 한다. 과장된 기대를 걷어낼수록 KF-21이 가진 진짜 경쟁력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제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KF-21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 인도 수출 좌절이라는 이야기는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고 왜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었는가? KF-21을 둘러싼 논란 중 가장 자극적으로 소비된 이야기가 바로 인도 수출 좌절이라는 표현이다. 마치 인도가 KF-21을 도입하려다 다른 전투기로 방향을 틀었고 그 결과 한국 방산이 실패한 것처럼 포장된 이 서사는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조금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전제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핵심은 인도가 진행 중인 전투기 도입 사업의 구조다. 인도는 현재 자국 공군 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정 도입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이미 시작 시점부터 참여 조건과 후보군이 정해져 있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 KF-21은 아직 개발 중인 기체였다는 점이다. 개발 단계에 있는 전투기는 해당 사업의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KF-21은 처음부터 이 도입 경쟁에 참가하지 않았고 참가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일부 매체와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사실이 의도적으로 생략된 채 탈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왜곡은 특정 블로그와 비공식 분석글에서 출발했다. 전문 언론이 아닌 개인 분석가 수준의 글이 인용되고 다시 그 인용이 또 다른 기사로 재생산되면서 사실처럼 굳어졌다.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즉 KF-21이 애초에 참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인도 입장에서 이 소문이 퍼지는 상황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자국 방위 사업의 방향이 외부 추측에 의해 흔들리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 측은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고 그럼에도 이미 확산된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인도의 자국 전투기 개발 계획이다. 인도는 자체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 계획은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된 사업이다. 외국 전투기를 단순히 구매하는 선택보다는 자국 개발을 우선시하는 흐름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KF-21을 완제품으로 도입한다는 가정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KF-21과 인도 사이에 아무런 접점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투기 개발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기술 난제, 일정 지연, 예산 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겪는 공통된 현실이다. 인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가 바로 해외 협력이다. 완성된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보완하는 파트너를 찾는 방식이다. KF-21이 가진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이미 수백 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했고 실전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이라는 점은 기술 협력의 신뢰도를 높인다. 즉 인도와 KF-21의 관계는 구매 실패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소동은 하나의 교훈을 남긴다. 방산 시장에서 자극적인 제목과 단편적인 정보가 얼마나 쉽게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동시에 KF-21이 이제 이런 가짜 논란의 대상이 될 만큼 주목받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KF-21은 단기 수출 성과를 넘어 왜 30년짜리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 전투기가 한국과 세계 방산 시장에 남기게 될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KF-21을 둘러싼 모든 논의를 종합하면 이 전투기의 가치는 단기 수출 성과나 화려한 스펙 경쟁에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KF-21이 진짜로 의미를 갖는 지점은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이어질 장기 운용 구조와 그 안에서 형성될 전략적 선택의 자유에 있다. 전투기는 한 번 도입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기체 그 자체뿐 아니라 훈련 체계, 정비 인프라, 전술교리, 그리고 조종사 양성 시스템까지 모두 하나의 생태계로 묶인다. 그래서 전투기 선택은 곧 한 국가의 공군 구조를 결정하는 선택이 된다. 중동 국가들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당장의 최고 성능보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 환경이 변해도 그 선택이 족쇄로 돌아오지 않는가를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전투기는 성능 면에서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나 그 성능에는 언제나 정치적 조건이 함께 따라붙는다. 중국이나 러시아산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전장 신뢰성과 장기 유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KF-21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점을 제공한다. 완전히 독립적인 체계는 아니지만 특정 강대국의 전략에 종속되지도 않는다.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운용국가의 선택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구조다. 이 점에서 KF-21은 한국 공군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다. 중견국가, 중동국가,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을 위한 하나의 모델에 가깝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갖춘 전투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이다. 한국 입장에서 이 의미는 더욱 크다. KF-21은 단순한 방산 수출 품목이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축이 된다. 설계, 시험, 운용, 개량의 전 과정이 국내의 경험으로 축적되고 이는 다음 세대 항공기술로 이어진다. 그래서 KF-21의 진짜 경쟁력은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 몇 대가 팔렸는지, 언제 계약이 체결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투기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국가들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 비행하게 될 것인가다. 중동의 하늘에서 시작된 이 선택은 단순히 새로운 고객을 얻는 사건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굳어졌던 전투기 시장에 제3의 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KF-21은 완벽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도록 설계된 전투기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투기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중동이 KF-21을 선택하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